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을 28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시켜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고 반발하면서입니다. 3차 투표까지 거쳐 뽑은 후보를 24시간도 안 돼 당이 자기 손으로 흔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흘 만에 선거운동까지 멈춰서게 만든 황당한 상황인 건데, 당내에선 김 후보가 경선 때 했던 단일화 약속을 뒤집었다며 좌파식 조직 탈취라는 여과 없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1박 2일 영남권 일정을 이어가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당이 후보 측에서 요구한 선거대책본부와 사무총장 등 당직자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밤 지도부가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연달아 열고 내린 결정들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을 단일화 추진 본부장으로 임명한 걸 일방적인 구성이자 통보라고 보는 한편, 오는 8일부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잇따라 소집한 것 역시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으로 의심하는 겁니다. 둘 다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당에선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소집을 해놓지 않으면 단일화 후보를 뽑아놓고도 이분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안 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못하는,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데다가 지도부가 전당원을 대상으로 내일 단일화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김 후보 측은 계속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우선 서울로 올라와 다음 행보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까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남 증평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합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 됐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둔 본인의 상황을 간첩죄 혐의로 사형된 조봉암 선생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충북 보은에선 과거 피습 당시 상처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여기 길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아슬아슬 1mm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뭐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옥천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오던 이 후보가 사법부를 겨냥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는 등의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는 등의 지역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영동에서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루 충북에서만 총 4곳을 찾았는데 내일 전북에 들렀다가 충청도로 돌아와서 2차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JTBC가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만나든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보수 단일 후보로는 한덕수 후보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결할 때 이재명 후보가 48%의 지지를 얻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4월 말에 비해 김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어 컨벤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김문수 후보 대신 2일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를 포함시킨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8%를 얻어 각각 31%, 8%를 얻은 한덕수, 이준석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국민의힘 후보 확정에도 지지율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누가 단일 후보로 나서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23%가 한덕수 후보를 지목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꼽은 응답이 15%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42%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단일 후보 적합도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조사한 방식대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만 물으면 한덕수 후보가 44%, 김문수 후보 23%로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보수 후보 중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출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했습니다. 출마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 48%, 별로 적절하지 않다 9%로 전체 응답자 5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87%, 중도 성향에서는 65%가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9%가 적절하다고 응답해 지난번 조사에서 61%가 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보다 늘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건진법사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하려던 것 중엔 배달앱 사용 내역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측근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을 찾으려 한 겁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진법사는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통일교 측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일기, 현금, 수표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혔는데 여기엔 배달앱 사용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앱에는 사용자가 언제, 어느 주소로 음식을 주문했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주문 기록을 보고 휴대전화 주인이 자주 방문하고 머문 곳뿐 아니라 실거주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전원을 끄면 무용지물이지만 배달앱은 사용자가 직접 동호수까지 자세히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건진법사 수사팀은 그동안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의 실거주지 확인에 배달앱 기록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건진법사 수사의 시발점이 된 2018년 공천 청탁 의혹 수사 당시에도 거주지가 여러 곳인 압수수색 대상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배달 주소 기록을 살폈습니다. 김 여사의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배달앱 기록이 들어간 데 대해 김 여사 측은 배달앱 내역은 김 여사 수행비서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는데 목걸이 등 선물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검찰이 확보한 건 김 여사 휴대전화와 일부 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렇게 신생아를 아는 채 낙상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린 간호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동 학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에 CCTV가 없기 때문인데 신생아 중환자실 상당수가 이렇게 CCTV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이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낙상 마렵다고 적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잠 좀 자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모두 대구의 한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 부모에게 CCTV가 없어 실제 학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학대가 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티 안 나게 괴롭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349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5곳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벌어진 대구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2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도권 설치율도 20%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2곳을 제외하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좀 있죠.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CCTV일 수가 있는데 갓난 아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